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그널, 그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서서히 민주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완화하자, 숨통을 터주자, 출구를 열어주자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당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다. 단지 그럴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겠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2021년 그러니까 1월 10일 일요일 날 그렇게 연합뉴스발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요 오늘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2021년 1월 10일자 일요일 연합뉴스는 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거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방안을 내부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지금 내부에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단지 그런 방안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니까 보도에 신중을 해달라라는 식의 제목의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아니땐 굴뚝에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식이죠.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원칙이 뭐다는 건 아는 거죠. 주택을 변창흠 국교부 장관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 어디? 도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야죠.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가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자꾸 이쪽에다 뭐 그린벨트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뭐 어디 저쪽 외곽에다 뭐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 2-3시간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도 완화해 주고 기존의 주택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이 재건축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이다. 몇 년이 걸리는 것인데 몇 년이 걸리는 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면은 지금 당장 나온다 이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내려줘야 될 걸 올렸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잡았다 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찍은 거죠.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시비를 논할 이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책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분명히 여기서 일환으로 나왔을 거예요. 완화하자. 우리 거래세 완화하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안에서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정책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거 아니냐. 학습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버티면 이긴다. 시장이 이긴다. 이런 식의 학습 효과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식의 이제 서로가 설왕설래가 반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완화를 해야만이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공급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공급을 하려면은 기존 주택의 도심에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 외곽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어디 정권 이제 다 지나가 가지고 몇 년 뒤에 만들어 봐야 지금 이 정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표를 의식하려면은 지금 공급해서 낮추는 이 시그널을 줘야 된다 라는 식의 분명히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무주택자들 반발을 생각을 해봐라. 이쪽을 표를 의식을 해서 그런다 하면 이쪽도 표가 절반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랬겠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정책의 대상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때 잠깐 욕하고 끝날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야 된다 라는 식의 이제 또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코 양도세를, 그러면 양도세를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이냐. 이거는 한시적으로만 하면 된다. 한시적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 한들, 그러면 이 불로소득을 완전히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자니까 라는 식의 이제 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 그 안에서 무슨 회의를, 저도 이제 뭐 위원회를 워낙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해보고 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저만 해도 이제 뭐 조세심판원에 뭐 여러 번 위원으로 있고 있는데요. 그 회의할 때 그 내용이요, 안에서 내부에서 비밀인 것 같아도요 5분이면 다 알려줘요. 누군가 알려줘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비밀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났겠느냐, 그 말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런 안이 분명코 지금 심각하게 거론이 될 정도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벽이죠.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뜬금없는 뭐 비트코인도, 알지도 못하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런데 여기서 자영업자는 자꾸 폐업을 하고 살기는 나빠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왜 오르냐, 이 자산 가격은 왜 오르냐. 이거 아무리 올라봐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건 느낌은 드는 거예요. 드는데 제가 2000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벤처닷컴 그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감사원에 있었어요. 감사원에서 이제 금융 담당으로 있어가지고 금융기관들 이렇게 감사하는 데 있었는데, 그때 벤처닷컴이 얼마나 열풍이 불렀냐면은 그 감사원 내 공무원들도요, 쉬는 시간만 되면 내 주식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증권거래소 그냥 거래소 현황판 보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은, 아무거나 집어 던져가지고 사면은 돈이 된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벤처닷컴으로 열풍 불었던 그 회사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그때 주가 조작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장난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감사원에서 막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국세청에 가보니까요, 이실직고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내가 분식회계 해가지고 아니면 주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망했으니까 그 주가 부분을 떨어주라.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 낸 거 돌려주라.
분식회계한 거 그 법인세 돌려주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쪽을 지켜본 거죠. 뭔가가 지금 뭐 이제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그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정책 변화는 이루어져요. 정권의 변화도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는데 정책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율은 안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런 거는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런데 이 세율 내린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라는 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항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팩트예요. 팩트. 종부세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볼 때 그 다주택자 분들이 종부세를 희피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종부세 다 무서워했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인가. 지금 2025년, 2026년 거를 짜는 분도 계세요. 지금 2021년에. 이런 식으로 그 다주택 가진 분들의 그 전략이라는 것이 치밀하더라 이거죠. 2025, 2026년 그때 이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됐을 때 종부세 때문에 그 출구 전략을 지금 짜고 계시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산을 보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는 무섭다 이겁니다. 무섭다. 그러니까 종부세의 존재는 무섭다. 왜? 이거는요, 세율이 일단은 다 올렸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일 집값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죠. 집값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부세는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를 중과를 해놓으니까 못 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매물이 나오는 건 맞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한테 내가 세금 내기 차라리 낼 바에는 내 집안 애들한테 증여할란다. 솔직히 우리 아들 좀 미워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한테 주는 것보다 내 핏덩어리한테 주는 게 더 낫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했으면은 순리대로 했다면은 저는 이게 순리다고 분명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양도는 거래는 튀어야 된다 이거. 거래는 튀어줘야 이거예요. 튀어주고 보유는 쪼이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을 억제를 하고 거래가 이제 활성화 시켜야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 안 됐어요. 중과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양도세 중과도 처음에 이제 작년에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째째하게 했어요. 10년 보유 주택에 한해서만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다 이거예요. 10년 보유고 뭐고 6개월이고 뭐고 한번 딱 1년을 주고, 내가 이거 확실하게 이제 보유세 올리겠다. 못 버티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회를 줬으니까 팔아라. 내가 중간은 하진 않겠다. 일반 세율로 하겠다. 라는 식의 시그널을 확실히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을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고 일단 양도부터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보유 올리고, 그러면 양도를 하라는 말이냐 보유하라는 말이냐 라는 식의 이상한 시그널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하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죠. 낙제점. 아무나 데려다 놔도 이런 식의
해봤다가 안 되면 바꾸고, 해봤다가 안 되면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가 없었다. 정책을 이런 식으로 순리대로 하겠다는 머리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으로는 표 계산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주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썼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유해주는 월세 대책, 자꾸 뭐 유해준다는 대책을 해주면은 표가 이쪽으로부터 많은 표가 이렇게 잘한다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전라도만 해도 지금 저 75%가 잘한다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라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이게 전세가 애매한 이 전세 대책이 전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뮬레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전세라는 거는 가진 자도 전세를 하고 있고 없는 자도 이렇게 전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도 22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고요. 50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그 부분이 애매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일도 양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그널을 줄 때는 확실하게 순리대로 줘야 된다, 사심없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시그널은 맞죠. 양도는 터주고 거래는 터주고 단기적으로는 터주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유는 확실하게 하겠다. 보유세는 그 부분에 이제 시그널이 있었다면은 이런 식의 이제 혼동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말을 이제 그 말이 이제 솔솔 나올 정도면은 본인들도 이제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올해가 이제 6월 1일이잖아요. 종부세가 2021년도 6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뭔가가 안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출연을 해야죠. 안을.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라는 안이 나오려면은 6월 1일 이전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6월 1일이면은 종부세 이제 기준일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눈치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뭐 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이때부터는 이제 중과가 20에서 30%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아인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본인들도 지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2021년 올라가는 것이 내려간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다주택자 1주택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욕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니까도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공학으로 표를 계산했다가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누구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정권에 이제 대권이 이제 대선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들도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정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놔둬놓고는 대선 치르면은 본인들한테는 분명 어떤 안 좋은 경향이 오겠다라는 그런 표 계산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분의 논리 그동안 했던 명분에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면 버티면 되느냐? 그런 정부 정책, 정부 거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밀고, 원래 하던 대로 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밀고 가려면 보이스를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보이스를 더 만져작 가지고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완화의 시그널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이제 고착이 될 건데, 이 6개월 이 사이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저 기재부가 우리가 그런 그 보도에 신중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하지만은 또 저 말을 또 믿을 저 국민들이 없죠.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는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제 거의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되죠. 24번이나 낼 정도였으니까. 이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도 신중을 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매도를 하게끔 했는데, 매도를 유도를 했는데 매도를 안 하고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갔기 때문에 이게 금전 소비 대차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증여세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거는 이제 갇힌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 세무조사를 얼마든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 턴은 만들어 놨다 이거. 그러니까 바둑으로 보면은 이것도 증여로 몰아놔가지고 했던 거는 불리한 세수 증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묘수였죠. 묘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